네, 안녕하십니까. 뷰티 플래너 닥터 신군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교육으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발의 pH와 모발의 색깔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pH를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용실에서 행해지는 모든 시술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화학 시술이기 때문에 모발의 딱딱함과 그리고 부드러움을 결정을 하는 것이 모발의 pH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발이 데미지가 왔다라면은 그 pH를 정상화시키는 과정도 미용사가 해야 되는 하나의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pH를 알아야 된다. 모발의 pH에 따라서 모발의 형태적인 특징이 바뀌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머리를 뭐 예를 들어서 녹아서 뭉그러진 머리를 좀 더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pH가 필요하다. 그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H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발의 색상을 결정을 해주는 것은 멜라닌인데 제가 첫 번째 교육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각각 사람들마다 멜라닌을 함량하고 있는 그 분포도라든가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멜라닌 양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염색을 할 때 산화제를 얼마나 쓸 것인지 아니면 알칼리 파워를 얼마나 높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교육도 초급 미용사분들께는 정말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염색이라든가 파마 같은 걸 할 때 그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번 시간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모발의 순수 pH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은 모발은 4.5에서 6.5 사이에 약산성을 띠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 모발의 pH를 결정하는 요소는요, 모발을 구성하는 단백질에 있는데, 한 19가지의 단백질의 평균적인 그 산도를 측정해 보니까 약 4.5에서 5.5가 나오더라. 자, 이건 나중에 따로 모발 생리학 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왜 모발은 4.5와 6.5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게 좀 넓게 만들어 놨느냐? 이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발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함량이 좀 다르고 현대부터 쭉 우리가 모발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모발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서 딱딱한 모발도 있고 조금 더 부드러운 모발이 있다라고 하더라. pH가 조금 더 낮을수록 모발은 딱딱한 성질을 보이고 pH가 조금 높을수록 부드러운 성질을 보이더라. 그래서 사람들마다 딱 정해져 있는 모발을 관측하기 어렵고 보통 태어날 때는요 모발이 조금 더 부드럽고 가늘기 때문에 pH가 조금 높았다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산소화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서 머리가 좀 딱딱해진다라거나 조금씩 성질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그 포괄적으로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등전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식생활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어느 정도 딱 자리를 잡는 것을 우리는 등전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등전대는요, 4.5에서 5.5 정도 사이, 요즘 6.5까지도 갑니다. 4.5에서 6.5까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모발의 pH의 등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 거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머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 비해 좀 딱딱해. 그럼 나는 등전점이 4.5에 가깝구나. 혹은 나는 모발이 좀 더 부드러워라고 하면 나의 등전점은 6.5에 가깝구나. 이렇게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멜라닌 색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를 제가 너무 기초로 만들다 보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딱히 볼 건 없는데, 그래도 만들어 놨으니까 요 그림 정도만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앞에 배웠기를 우리 큐티클 나와져 있죠. 여기 보면은 큐티클이 이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뭐 네 개 정도 큐티클이면은 굉장히 이제 큐티클 양이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맥락에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큐티클이 보통 동양인 사람들이 몇 겹, 6겹에서 8겹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 6겹 이하로 가면 큐티클이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염색이라든가 화학적인 저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대신에 화학적인 시술은 빠르다라는 점. 자, 다시 여기 보게 되면요. 이 검은색으로 나와져 있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유멜라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 말고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이 자료는 제가 책을 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직 미완성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자, 요 맥락에서는 뭐라고 나와져 있습니까? 그렇죠.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 정도로 새까만 색소가 많기 때문에 어두워 보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는요, 그 멜라닌의 특징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흑색의 색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유멜라닌이고요. 길쭉한 막대 모양의 입자형, 요거 중요합니다. 입자형. 저그 입자형 색소 또는 그 흑멜라닌이라고 부릅니다. 즉 유멜라닌을 흑멜라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입자형 색소라고도 얘기를 한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양인보다도 동양인에게 많이 이게 보진되어져 있다.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페오멜라닌인데 페오멜라닌은 적황색의 색조를 담당을 하고 있고 작은 동그란 형태의 분자형 색소 또는 적멜라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된다? 적황색을 띠고 있는 것은 페오멜라닌, 그리고 흑갈색을 띠고 있는 것은 유멜라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의 멜라닌 입자 안에 두 가지 색소를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혼합형 멜라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멜라닌, 유멜라닌만 있을 때 이렇게 새까맣게 보여지는 거고요. 적 멜라닌만 있을 때는 빨간 머리 N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는 동양인 사람들은 보통 여기 흑멜라닌과 정멜라닌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갈색을 띠고 있을 때는 흑멜라닌과 정멜라닌 분포도가 흑멜라닌 조금 더 많을 때 이렇게 갈색을 띠고 있고 반대로 이제 금발을 띌 경우에는 이제 정멜라닌과 흑멜라닌, 저기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 같이 공존하는데 그러니까 페오멜라닌 양이 조금 더 많을 경우에 이렇게 금발로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 새까만 점들이 유멜라닌의 단면도고요. 측면도로 봤을 때 이렇게 아까 길다란 막대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죠. 요렇게럼 생긴 것이 유멜라닌이다. 근데 옆불대기에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 같이 들러붙어져 있잖아요. 이게 혼합형 멜라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동양인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멜라닌이 모발 속에 뜰이 박혀 있다. 자, 그래서 동양인 사람들은 이렇게 혼합형 멜라닌과 유멜라닌 그리고 페오멜라닌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멜라닌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양인 모발이 조금 더 완전 새까만 어두운 색상부터 좀 자연스러운 갈색이 한 6레벨 정도까지 다양한 이게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기초 중에 기초를 다루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요 정도 눈으로만 보고 요 정도의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든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도 뭐 유치부부터 해서 뭐 대학 원까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좀 재밌게 풀어보려고 강의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이 단계는 한 초등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기본적인 틀이 어느 정도 뭐 정립이 되어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해가 쉽거든요. 이해되셨죠? 쉽게 말해서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요. 아무튼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들어가고 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염색을 들어갈 때 실전 염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해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복습을 하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저 또한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